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불타의 큰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타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세욕을 지니셨으나 그 욕심을 큰 서원과 큰 욕심으로 돌려 대각을 이루셨으므로 영원한 세상의 만생령의 자부와 상계의 큰 스승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작은 욕심을 돌려 큰 욕심으로 바꾸고 보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만큼은 큰 욕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삶을 위한 나침반 같은 프로그램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좀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서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제가 고르고 고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영양제 우리가 꼭 보충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보충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적혈구 검사, 피 검사를 했는데 적혈구 수치가 좀 낮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철분제가 좀 필요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상을 했는데 예, 뼈가 좀 약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칼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은데 예,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이제 식적이나 담음, 이제 어혈이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디 특별히 나쁘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영양제를 복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꼭 선생님이나 이제 약사 선생님께 상담을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예, 부족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특히 이제 식사도 하루에 이제 3끼 이렇게 꼬박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번씩 식사를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까지 약간 간헐적 단식을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치 않을 때 과하게 먹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식적이라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예, 필요치 않은 수분을 너무 섭취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이런 게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수적이라든지 식적이라든지 육적이라는 예, 질병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에 대해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 분노를 조절 못해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뉴스 접하곤 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폭발되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분노 조절 장애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과 잦은 분노 폭발로 습관화되기도 하는데요. 분노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방치할 경우 분노 후 자기 비하나 실패감에 빠지게 되고 주변 사람 삶에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이런 경우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조절을 했는데 그 일이 마땅치 않게 돌아온다든지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내 몸에서 이제 분노가 생기는 것은 적절한 감정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분노, 억울함, 화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분노는 우리가 누구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스트레스나 자극에 대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외부의 스트레스 또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게 크게 이제 행동으로 여러 번 표현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 또는 분노 장애, 정신과에서 진단명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네. 간헐적 폭발 장애요.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한 분노 조절 장애로 이제 진행을 해도 되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분노 조절 장애 시에 자신이 느끼는 증상과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표현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네. 얼굴 근육이 이제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다리를 우리가 부들부들 이제 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얼굴이 빨갛게 이제 충혈이 되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쉬어질 듯 안 하고 또 가슴이 터질 듯 한다는 이런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밖으로 행동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풀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물건을 차거나,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개나 고양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당황하거나 어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욱하고 이제 화를 버럭 이렇게 내는 욱하고 이제 흥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이제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수를 순간적으로 분노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하고 이제 말이나 행동이 어긋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입니다. 억압이라든지 이제 따돌림이라든지 괴롭힘 등을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를 습관적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체질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 특히 간장과 심장에 열이 있어서 뭔가 나한테 불편 부당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안에 내부적으로 우라를 간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간장과 담낭의 기가 실한 게 아니라 간장과 담낭의 기가 약하고 겁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남성분인데 제가 진료한 경험이 출근이나 퇴근은 아주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순간적으로 이제 분노가 나와서 이제 아내분이나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회사나 또 과거의 일에서 우라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경험을 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몸이 지치고 힘들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나 분노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제어력이 생기게 되는데 네.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게 되면은 이 제어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 이제 거의 한 60% 정도는 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밖에서 일도 한다. 그 다음에 안에서 또 살림도 한다.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육아도 한다. 그 다음에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이나 여성 할 수 있는 일이 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가면서 처음에는 제어력이 되는데 그렇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제어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얻는 뭐 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크게 이 경우에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뭐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라든지, 고혈압의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적인 질병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은 바로 체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질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남에게 큰 소리를 내고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의 서너 배 이상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나의 불편한 것을 듣게 이야기를 하려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중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심하면 이렇게 화를 내다가 순간적으로 딱 쓰러지는 경우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쓰러지니까 일단 뇌 검사를 하겠죠. 이 경우 이제 뇌 검사를 했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다. 네.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이 찬 체질.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는 화를 내도 내 몸이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화를 내게 될 때는 내 몸이 약할 때는 기가 위로 역상을 하게 되고 하초에 힘이 없게 되니까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를 내면서 순간적으로 주저앉게 되고 네.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통증이라든지 기능성 질환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이제 질병이 내재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물론 화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혹시 나도 분노 조절 장애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9가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있다고 하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9가지 중에 6가지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성격이 급하고 급하게 이제 흥분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한다. 세 번째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여러 번 계속해서 난다. 네. 네 번째는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간혹 이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다. 네. 다섯 번째는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지적을 한다.
또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네. 예, 여섯 번째는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네네. 일곱 번째는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자주 던진다든지, 예, 개나 고양이를 예, 찬다든지, 예, 여덟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일을 여러 번 망친 적이 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예, 반대되는 현상, 화가 나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여섯 가지에 해당이 되면 꼭 전문의에게 이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증상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노가 뭐 기간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좀 정해놓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산상해 또는 네. 육체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언어 폭력이나 위협 같은 경우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2회 이상 있을 때는 예,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두 번째로 이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예, 손상을 예, 입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1년에 예, 3번 정도 이상이 되면 이때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건강 팩트 체크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면 분노 조절 장애다. 네, 일반적인 이제 성격이 급한 분들, 화를 흥분을 금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분노 조절 장애인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박사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바르지 못한 경우에 이런 분들이 또 의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바로 지적을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는 예, 분노나 화를 일상적으로 아무 때나 예, 시도 때도 없이 내고 또 외부에 또는 다른 사람의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네. 예, 분노 조절 장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강한 사람 앞에선 잘 조절되고 약한 사람 앞에서만 나타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다. 이것도 되게 궁금한 내용이네요, 박사님. 어떤가요? 예, 이거 전에 한번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분노 조절 장애는 내 의지와 제어력에 의해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욱 올라오면서 지나치게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서 차를 쭉 따라가다가 네. 갑자기 차창을 내렸는데 예, 네. 건장하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조용히 간다. 이 네.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예시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는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나이에 따른 기준이 있다? 나이랑 또 뭐 있어요? 예,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예, 6살이 네. 예, 넘어야 아. 예,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가 4살이 있는데 네. 예, 부모님의 재산을 예, 그렇죠.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에 해당이 안 되고 네. 아이이기 때문에 네네. 6살이 넘는 경우에 분명히 나이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물화병을 참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남성분들은 화를 내면 처음부터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데요. 네네. 여성분들은 대체로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또 체질이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좀 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예, 몸의 제어력,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 분노 조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어머님들의 이제 남편분하고 왔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다소곳하고 너무 착했는데 네. 예,
이 질병이 있고 나서부터 굉장히 화도 잘 내고 절제도 못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라를 참으면서 체력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분노 조절 장애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인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정신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인지라든지 상담 치료를 약물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화를 습관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이나 행동을 했는지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를 받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간장과 심장에 열이 많고 화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과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우라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라가 내재되어 있다가 내 몸이 또 체력이 떨어질 때 이런 분들은 이제 간장과 담낭의 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간장과 담낭의 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키우다가 보면 혼자 잠을 좀 잘 못 자다든지 내성적이라든지 진취력이 좀 부족한 체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이 증상들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이 또 스트레스 부린다,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절대 그 분노를 그동안 뭐 20년, 30년 살면서 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에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분노가 원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라를 내재되어 있고 체력으로 또 몸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분노에 대한 치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조금 체력이 생기고 마음에 심장에 힘이 생기면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제어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정신과 체력을 보강하는 약을 배 이상으로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분명 어떤 울화나 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니 그걸 먼저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힘들어서 제어력이 안 된 거고 원래부터 화를 내시는 분들은 이 분노를 쳐야 되죠. 그래서 선후가 완급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분노 조절 장애는 제가 그동안 계속 차 이야기를 할 때 음량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종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분노를 제어시키고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향부자와 감초입니다. 향부자와 감초를 각각 10g씩 넣고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좀 화를 좀 잘 낸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식전, 식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시간에 이렇게 2번 복용을 하시면 되고 오늘 내가 낮에 뭐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회 생활에서 친구 생활에서 또는 집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자꾸 화가 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또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향부자 감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향부자와 감초, 이 향부자는 우리가 기분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신경 쓰면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차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방에서 이제 기통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편치 않거나 화가 나면 손이 저리거나 발이 저리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기병, 병원에서 자신은 아픈데 답답한데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 향부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감초인데, 감초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의원의 약방의 감초라고 하잖아요. 감초는 대표적인 게 달감자를 씁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급한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급할 때는 뭡니까? 약간 단맛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음식을 먹다가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나 화를 내게 되면 뭔가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내 몸이 너무 급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것을 부드럽게 누겨주고 완만화시키기 위해서 감초, 단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부자와 감초가 평상시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편치가 않거나 또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까지 잘 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초가 있어서 그런지 단맛이 있고요. 살짝 신맛도 나는 것 같고 쓴맛도 나는 것 같은데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먹으랬더니 이제 감초의 그런 단맛이 싹 잡아주면서 맛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단맛을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주는 건 좋은데 극단적으로 절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당이 나쁜 게 아니라 당이 내 용량보다 과하게 많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쓴다든지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 전에 자기도 모르게 달고 느끼한 게 평상시에는 전혀 당기지 않는데 생리 전 증후군으로 자기도 모르게 단 거, 그 다음에 짠 것 이런 군것질거리나 음식이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요구할 때는 당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 체중 증가도 없다. 그럴 때 내가 단 것을 항상 즐기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 여성분이나 일을 한다든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때 단 게 땡기면 그때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압법도 이제 한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분노는 우리 마음에서, 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심장의 원혈인 신문혈과 간장의 화혈인 행간을 자극요법으로, 지압요법으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신문을 먼저, 신문은 자신의 이제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손 내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손목을 안쪽으로 굽히다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라인 줄이 있고 두 번째 또 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바깥쪽에 보면 건이 있습니다. 건이. 그 건의 안쪽을 이 쇠젓가락으로 이용을 해서 피시고 이렇게 구부리면 두 번째 줄이 있는데 이 부분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실 때는 여기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손에
그 혈자리는 기가 교감도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약하게 누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5초 누르고 5초 세고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행간혈입니다. 예, 엄지발가락과 예, 두 번째 발가락의 사이입니다. 이 행간혈을 예, 쇠젓가락으로 예, 5초 누르고, 예, 이 손보다는 예, 기의 교감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예, 손의 지압법의 세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예, 세게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행간혈은 간장의 화혈인데,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분노를 잘 조절시키는 그 장부가 간입니다. 예, 그래서 간장의 기가 센 사람들은 화를 바로 표출을 하게 되고, 간장, 담낭의 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자기가 좀 참는 우라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행간이라는 혈자리는 간장의 화혈이기 때문에 화를 잘 조절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압법은 손 신문혈을 5세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행간혈을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 64세고요. 예. 키 1m 70, 네. 몸무게 50.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왼손만 계속 수전증이라고 해서 예, 계속 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낫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낫고 싶고, 그 다음에 설사하고 기침도 계속 많이 해요. 예, 설사하고 기침이요. 네네. 예. 이 주 증상이 그러면 왼손 떠는 거, 설사, 기침 이 세 가지신 거죠? 예, 예. 예.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이런 약이 있습니까? 예, 그런 약은 없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수술하신 적은요? 약 한 28년 전에 소장, 예. 그러니까 장폐색이라고 해서 엉겨 붙어가지고 예. 아주 뭐 한 7m 중에 한 6m를 끊어냈대요. 예. 그래서 지금 몸이 빼짝 마른 상태죠. 예. 이게 이제 28년 전에 그런 수술을 하신 예. 거죠? 예. 네네. 그러면 이 수술하시고부터 이렇게 체중이 서서히 빠지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왼쪽 손이 떨린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거는 한 20년 됐어요. 예. 그다음에 설사하신 거는요? 설사한 거는 이 수술하고 예. 나서 계속 그냥 거의 뭐 그냥
잡으려고 애써도 예. 잠깐 잡히고 예. 설사 약은 안 듣고 예. 그 도리어 땡감 있죠. 땡감 감 예. 예. 그걸로 그냥 억지로 막아두고 뭐 이런 식의 예. 기침은 처방을 언제부터 많이 하세요? 기침은 한 10년 됐나? 예. 그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질 검사는 특별히 음. 안 받아보고요. 예. 침은 좀 일부러 예. 좀 맞아봤어요. 이거 저기 때문에 예. 그 수전증 때문에. 예. 여기 수전증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 받아보셨습니까? 병원에서 검진은 한약방에서 예. 병원에서는 따로 검진은 안 받으셨고요. 예. 지금 이제 왼손만 떨리고 뭐 머리나 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경우는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28년 전에 지금 이제 장 폐색으로 거의 이제 소장의 장 쪽을 한 6m 정도 절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에서 우리 미생물이 활동을 하고 우리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어떤 병 때문에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많이 말라가고 당연히 이제 영양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혹시 이제 배고플 때 이렇게 손 떠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파서 떠는 거는 잘 모르고 어쩌다가 떠시는 분은 있다 생각되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손이 떨기는 떠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서 그 왼손 쪽으로 손 쪽으로 피를 제대로 못 보내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장에서 피를 보내도 몸 자체가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를 못하고 설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보내도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손으로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장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장을 가지고 최대한 설사를 안 하고 체중이 조금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설사를 최대한 적게 하고 안 해야 내 장에서 흡수를 하고 장에서 흡수를 해야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호흡기의 면역력, 우리의 면역력은 한 50% 이제 호흡기에서 한 50%, 소장과 장에서 한 50%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호흡기의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감기, 기침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약간 땡감을 먹을 때 약간 떫은 감을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단감 아니시고요. 예, 혹시 단감 홍시는 드셔보신 적 있어요? 홍시는 뭐 그냥 맛으로나 먹지. 그 설사 잡기 위해서 먹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시면 지금 이제 그 감 자체가 특히 이제 떫은 맛이 탄닌 성분이 있어서 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동의보감에 보면 감은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장은 워낙 6m나 절제를 했기 때문에 장은 보강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제 우리 면역력이 이제 호흡기, 폐 기능이 훨씬 좋아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떫은 감 드시면서 약간 익은 감도 한 번씩 같이 드셔보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한방차로 불러드릴 건 우선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기를 강화되는 약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황기 6g, 황정 6g, 그 다음에 백출 4g, 백출 4g, 감초 4g.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끓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지금 네. 장에 절제가 되어서 장의 흡수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끓인 네. 차를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2번에서 3번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박사님, 오늘 이제 상담해 주신 분께서 수전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박사님과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장 흡수가 일단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황기, 황정, 백출, 감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이 약재들이 그러면은 장 흡수에 도움이 좀 되는 약초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손이 떤다고 했는데 손이 떠는 경우에 이제 파킨슨 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거나 말하는 걸로 봐서는 파킨슨일 확률은 좀 적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현재 170cm에 50kg니까 굉장히 왜소하고 말랐고 그 다음에 병력이 예. 28년 전에 장 자체를 6m나 절제를 했기 때문에요. 장에서 흡수하는 역량이 좋아지지가 않고 예. 또 장의 미생물의 활동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치는 경우에 지금 또 설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내가 먹은 영양분이 음식이 영양분화 되어서 피가 되어야 되는데 네네. 설사로 빠져나가니까 영양분화가 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네. 설사를 멈추어져야 되게 되는데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백출이 장의 흡수 능력을 좋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장이 원상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6m를 잘랐기 때문에 장을 보강을 해도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체는 이 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따로 호흡기, 심장 이런 장부를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호흡기 계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폐에 문제는 없고 심장도 원상으로 있기 때문에 장을 운동시키는 것은 한 가지. 그 다음에 감초도 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황기는 심장이나 폐, 그 다음에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하는 약이고, 마지막으로 황정은 우리 인체가 중기, 내 몸 안에 영양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마르고 위축될 때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손이 떨리는 게 있어도 또 질병이 생겼어도 지금 보면 손 떨리는 것은 2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설사한 건 장을 절제하고 28년 전부터니까 네. 동의보감 치료법에 근거해서도 먼저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분의 현재 이제 몸 상태 상황에 따라서도 너무나 말라 있고 음식을 먹은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먼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와 심장을 이제 보강을 하면 설사가 줄고 그 다음에 체중이 조금 늘면서 손떨림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상담하실 때 식사하시기 전 배고프신 분이 손 떠는 거 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한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께서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수전증이면 뭐 어떡하냐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 식사 전, 딱 식사할 때, 숟가락 들 때 이럴 때 이제 손을 많이 떨었었어서 예. 나중에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봤더니 그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손과 다리가 네.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부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손이 떠는 게 이제 우리 분노 조절 장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뭔가 긴장이 되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부들부들 좀 떨게 되고 좀 네. 긴장하면 떠는 게 있고 네. 아까 내가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없을 때 또 손이 떠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파킨슨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소장에서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떠는 영향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49세고요. 예. 키는 157, 네. 몸무게는 60kg입니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지금 최근에 6월 한 말 정도부터 예, 오른발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곧 낫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통증이 있고요. 예, 또 그러다가 지금 10월 초부터, 예, 10월 6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6일부터는 왼발 무릎이, 예, 무릎 안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다리를 펴고 있으면 괜찮고, 접을 때 너무 아프고, 예. 계단 내려갈 때, 예. 굽힐 때, 신발 신을 때, 전기가 아주 그냥 찌릿찌릿 와가지고, 예,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예, 사진은 찍어봤는데, 예. 사진상에서는 괜찮다고 정형외과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뭐 양약,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 경력 없고요. 예. 현재 뭐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한 1년 정도 매일 아침에 한 30분 정도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무릎 아프고부터는 10월 초부터는 아예 못 하고 있어요. 다리가 예. 아파서. 그 네. 지금 운동이 30분 달릴 때 좀 강력하게 달렸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운동장을 돈 게 아니고 예. 그냥 쭉 길 따라서 천변 따라서 돈 거여서 그렇게 세게는 아니었어요. 예. 그 천변이 바람이 좀 있습니까? 바람이 좀 불기도 하지요. 예. 지금 봐서는 이제 병원에서 지금 이상은 없다고 했고 이제 1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그 운동 거의 하신 적 없는 거죠. 그냥 걷기는 했었죠. 달리기는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이 경우 이제 달리기로, 예, 이 경우 이제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가 족저근막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안쪽도 예, 굽힌다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굽히는 운동과 펴는 운동이 있는데 굽히는 수축 작용은 이제 근력 운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안 하다가 운동량이 과하게 되면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다리가 6월에 발 뒤꿈치가 아픈데도 계속해서 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초에는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예, 침 치료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특히 이제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출산을 했던 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골반이 좀 틀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침 치료 받고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 받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족저근막하고 무릎 그렇게 본인처럼 이렇게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분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이 했을 때 많게 되는 용량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우슬 10g. 10g. 예,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저 매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우슬. 예, 우슬 10g. 예, 그 다음에 예, 감초 4g. 예, 그 다음에 두충. 예, 예, 두충 8g. 예, 그 세 가지를 물을 800cc 넣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중간불로 끓이세요. 예,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그걸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몸무게는 그동안 뭐 쭉 이 몸무게십니까? 몸무게가 1, 아니요, 2kg 늘었어요. 몸무게는 한 57 정도 됐거든요. 예, 몸무게가 좀 늘었습니까? 한 3kg 정도 예, 됐습니다. 요즘 혹시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없는데 건강에 좋다고 뭐 따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예, 아니, 뭘 먹고 있냐면, 최근에 예. 이거 뭐 염증에 좋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예, 우술 같은데요? 우술 짠 약, 건강원에서 우술 진액.
예, 그러니까 이제 우슬 진액인데 우슬만 100%인 건지 다른 게 또 들어갔는지를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혹시 물을 의식적으로 더 드시는 거 있습니까? 물은 굉장히 제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런데 있어서 잘 안 넘어가시는 거죠? 아니 잘 넘어가요. 아, 원래도 물 좋아하셨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 일부러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움직이려고 물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예, 화장실 다니려고. 예. 예, 화장실. 원래 속 피부가 좀 고우세요? 밥 먹을 그렇게 때, 굽진 예, 않는데 밥 먹을 때 국물이 있어야 꼭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밥 저는 먹을 때 국물 있어요. 국물이 먹는 편. 있어요. 지금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못 먹어도 2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재 특별히 복용하는 약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원래 57kg여야 되는데 몸무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2, 3kg가 늘었거든요. 예. 안 지금 움직여서. 예. 안 잘 움직. 예. 그동안에 좀 활동을 거의 제가 운동을 1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예. 한 2, 3년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가만히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몸무게가 느는데 그러면 움직이는 양이 적으면 마시는 양도 적어져야 돼요. 먹는 양도. 예, 그래서 먹는 건 비슷하게. 예, 먹는 건 지금 비슷하게 하고 움직이는 양이 적으면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예, 정해진 시간에. 예,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요. 지금 배가 고프면 드세요. 배가 안 고프면 우리가 이제 식사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뭐 저녁이나 또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안 고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특히 이제 저녁은 한 끼씩 굶으셔도 돼요. 예, 배가 고프면 드신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날씨가 좀 더울 때는 땀이 나니까 물의 용량을 2리터 마셔도 되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갈증이 나면 드시고 두 번째는 이제 물을 마실 때 항상 본인의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소변 색깔이 약간 노랗다 그러면 물량을 조금 섭취해 주시고 소변 색깔이 맑은 색으로 나온다 그러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예, 차요법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아까 거기에다가 창출이라는 약재를 10g 더 넣으세요. 창출. 예, 10g. 예, 그러면 이제 그 약 자체가 몸 안에 이제 습기도 빼면서 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족저근막염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염증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재도 우슬, 감초, 두충, 나중에 창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충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두충은 이제 그 허리를 허리하고 다리 아플 때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어르신들에게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허리, 다리, 뼈, 관절이 아플 때 한방에서 특효약으로 넣는 게 우슬하고 두충이 싹으로 짱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슬 아까 말씀하실 때 매운 거 좋아하시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예. 우슬이 좀 약간 맛이 매운가 봐요. 아니 우슬은 약간 새콤하고 약간 쓴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체중이 약간 3kg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이 못 움직이니까 약간 매콤한 맛으로 땡겨서 흩어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울체되는 걸 풀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창출이라는 약재를 안 넣었는데 지금 제가 진찰하다가 보면은 건강식품이고 이거를 보통 10가지에서 이렇게 5가지에서 한 20가지까지 제가 먹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드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물의 양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식적으로 먹어서 물의 양이 늘어났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분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변을 자주 봐야 되는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콩팥에서 과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이고 음식이고 어떤 영양제고 한약이고 뭐고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꼭 적절하게 진단을 받아서 복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일상생활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거나 관리하는 뭐 방법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네네. 15초법이라고 해서 15초법이요? 예, 우리가 네. 이제 분노나 어떤 스트레스, 화가 받았을 때 분노의 피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네. 한 15초 정도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는 거꾸로 세는 겁니다. 15, 14, 13, 12, 11, 네. 19 이렇게 해서 15초 동안 세면 이 피크된 분노가 15초가 지나면 진정된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단계까지 해야 되겠죠. 15초를 그렇게 샜는데도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시고 아하. 그래서 15분이 되면 대부분은 진정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15분이 지났는데도 피했는데 진정이 안 된다. 그때는 말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화가 나는 그 순간에 15부터 거꾸로 이제 숫자를 세면서 이 화나는 감정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노 조절 장애를 방치하면 자기 비하는 물론이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